문화차담 차와 함께 나누는 지역 예술인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전은수 부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지역 예술인분들, 도시재생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골목에서 지역 문화를 열심히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얘기는 없고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게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퇴락해가는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입주를 하면 그 퇴락이 문화가 되더군요. 그것도 즐길 거리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다 보니 의외로 골목이 생각보다 밝아 보여서 여러분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 옆에 따가다가 대표님께서는 기절하면 저 좀 깨워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은 마산 원도심 상가지구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예술촌을 조성하여 문화를 통해 도시 재생을 시도한 사례인데요. 먼저 사단법인 창동예술촌 정순옥 대표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창동예술촌 대표 정순옥입니다. 여기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거쳐가신 고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향의 도시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동예술촌이 만들어진 데는 2012년도에 너무 도시가 쇠락되고 하니까 뭐 다른 걸 채워넣을 게 없나 해서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여기 골목마다 채워보자 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술인들이 창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학교나 이런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열악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좀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예술가의 삶이 없나 했는데 요번에 커루스선이라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내려서 우리 요 거리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동을 들어오면 투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는 추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우리 마산에 좋은 그런 선생님들이 작품 같은 것도 저렴하게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획을 우리가 기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하나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굉장히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좀 재정비를 좀 해주시면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역 예술인들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 미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마산 인근에 너무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미술인들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거든요. 경상남도 일대가. 그런데 우리는 마산이라는 도시에 메리지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훌륭한 땅인데 우리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의 로망이 하나 있다면 거기다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좀 유치를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며 또 한번 기대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역대. 국립현대미술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자리 주위 둘러
눌러보시면 음성 해설, 수어 해설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무장의 전시, 보이스라는 무장의 전시 준비에 직접 참여하셨던 창동예술촌 부대표이자 정현숙 작가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동예술촌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서양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연구인님께서 창동예술촌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이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도 흘렸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멘토멘티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창동예술촌 창원시 사업으로 그때 맺어진 인연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시를 둘러보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작품들 속에서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38살도 있고 뭐 20살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혼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장애로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정말 무장애 전시라고 음성 해설이나 수어 해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성취감을 획득했다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창동예술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런 지도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추구한 대표적 사례가 이제 창동예술촌인데요. 도시 재생 관련 활동가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국립창원대 건축학과 조형규 교수님 그리고 이어서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허지한 연구원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립창원대 조영입니다. 우리 창원은 이제 도시재생 1번지라고 저희들이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초 도시재생 국가가 이제 챙겨서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여기 오늘 보신 것처럼 창동예술촌이 조성되면서 과거 좀 쇠퇴했던 지역이 새로운 또 생기가 좀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초창기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도 좀 접목을 하고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 활용을 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유형화가 딱 정해지고 이제 때로는 뭐 생활 SOC 공급이 우선시 된다든지 또는 뭐 주택 공급이 우선시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창동예술촌 사업처럼 문화와 도시재생을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 부처와 연계가 좀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문체부와 국토부가 같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발굴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되게 많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뭐 대부분 운영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운영이 좀 미흡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터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리적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좀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끝난 사업지들 대상으로도 좀 몇 개는 선별해서 좀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사업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책임연구원 허지안입니다. 여기 창동예술촌이 도시재생 사업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든 되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기업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창동을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하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이라든지 사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이런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창동예술촌 인근의 또 다른 도시 재생 사례로서 부림창작공예촌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림창작공예촌의 박은성 작가님 말씀 들어보겠는데 아까 대통령님과 여사님 오시기 전까지 그 두 분이서 끝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공예 작가이자 부림창작공예촌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창동예술촌과 함께 이제 부림시장에도 공예 작가들이 활동하는 부림창작공예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림창작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인 부림시장 안에서도 쭉 들어가서 상가 안에 밀집되어서 모여 있는 이제 공간이고요. 이제 공예촌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다수의 사업 공모에 지원하며 시장 활성화에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선정되어도 작가들은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사업비의 80% 이상은 항상 재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선거법 무료로 체험을 1,000원 유료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무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곳간만 열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과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다 보니 안전 인력 부족이나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만큼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비슷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가 공간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가 시장 상가 안에 모여 있다 보니 관리비가 월세보다 많이 나오는 좀 부담이 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오른쪽에 고향인 마산이 좋아서 유학생활과 서울 생활을 하다가 다시 마산으로 돌아와서 로컬 브랜드를 창업한 그냥 사나이가 아닌 마사나이의 박승규 대표님이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이 잊혀져 가는 게 아쉬워서 저희는 이제 마산을 소재로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모자나 이런 티셔츠 같은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고 있는 로컬 브랜드의 마사나이 박승규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처음 재미로 사실 시작을 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이거 한번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예상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올해 딱 3월 15일이 저희가 4주년 되는 그런 마사나이의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응원들을 많이 받다 보면 저희가 되게 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되게 뜨거워지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보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이전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으로 되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컬 브랜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런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같이 좀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또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 저희가 실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 그래도 로컬이라는 되게 작은 규모로 마산이라는 이런 지역을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이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지만 너무 시장이 작고 로컬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작은 부분이라서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상도 사투리라는 조금 더 넓은 지역성을, 로컬성을 조금 띄워서 되게 재밌게 경남 사투리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조금 한편으로는 저희 마산이라는 로컬성이 조금 옅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혹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지방기관, 지방관청이나 이런 곳에서 뭐 다양한 굿즈라든지 이런 증정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도 저희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있는 에코백에다가 이제 기관 부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적고 너무 쓰고 싶은데 사실 조금 들고 다니기 이거 들고 다녀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집에 자꾸 모셔놓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로컬 브랜드들, 각 지방의 로컬 브랜드들 제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서 나눠주시고 이런 증정품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홍보에도 되게 좋고 그런 시장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나갔던 이제 지방에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다시 로컬로 돌아와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제 콜라보도 하면서 성장하면서 되게 높은 퀄리티의 로컬 브랜드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하나 더 오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좀 교수님께서 순회를 다니실 때 모자라든지 이런 걸 좀 로컬 브랜드를 쓰고 다니시게 되면은 되게 홍보랑 마케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소규모 로컬 브랜드들은. 그래서 되게 저희들의 아이돌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가져오신 거 보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선물 혹시 몰라 선물로 좀 챙겨왔는데 밑에 그러니까 이런 모자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티셔츠 입고 오셨죠? 마산에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안에 이것도 이제 콜라보 제품으로 해서 마산 호강장의 상징과 아예는 말 그리는 분도 계시던데. 말 그리는 분도 계시던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말 마산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통령님, 지금 저희가 문화 차담인데 차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드셔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연 전시 예술계로 가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으신 창원시의 청년 공연 예술 단체인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 최성진 대표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아직 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눈뜬 채로 기절하고 있는 청년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 대표 최성진입니다. 저번에 대통령님께서 드럼 치시는 거 봤는데요. 저도 제가 전공이 타악기 전공입니다. 그래서 네, 이 따가다가입니다. 네. 저희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는 청년 예술인들 한 60여 명이 같이 하고 있는 단체고요. 이게 매일 출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공모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운영을 할 때 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사업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앙상블이나 이런 또 교육청 사업 같은 거를 공모 또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연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그 창원시립교향악단이라는 또 이게 순수 예술 단체가 큰 예산으로 운영되는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오케스트라도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오케스트라도 민간 프로 오케스트라가 되게 많고요. 모두 이제 클래식을 지향하고 계신데 저희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는 좀 이렇게 재밌는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이 조금 더 찾아왔으면 공연장이 조금만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중 공연, 대중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했던 뭐 히사이즈조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그런 공연을 지방 연주 단체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성공이 됐는지 창원문화재단에 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1,5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1,500만 원 예산이면 정말 좀 부족한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오케스트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2024년에 하니까 3일 만에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으로 또 이제 서울에서 하는 별마당 콘서트에 별마당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거기를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다 하면서 창원에도 이런 걸 하면 안 될까라고 하길래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다가 차를 못 바꾸고 그 공연을 또 했습니다. 네, 그 공연을 해가지고 뭐 손해라고 하면 손해지만은 저는 되게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티켓 값이 3만 원 정도였는데 그 3만 원을 지불하고 오시던 분이 그래도 한 900명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신감을 얻고 25년도에 또 창원시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될까 이제 이미 2번이나 흥행이라면 흥행을 했는데 또 될까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1600석이 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하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저희 단체는 이제 좀 성공한 예술 단체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폐해를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의 제 명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제 통장은 쪼그라들고 있고 네, 내일 또 대출금은 어떡하지? 내일 또 카드값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소규모 앙상블에 지원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라는 거는 수도권 지역에 약간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지방 보조금이랑 이런 걸로 또 운영하기는 너무 힘든데 여기 창원에는 또 국가상단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상단에서 ESG 경영을 또 요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사회적 그런 메세나와 같은 그런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술기업과 매칭을 해주신다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메세나는 예술단체가 기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전화에 아시는 사장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단골집 사장님만 아는데 이게 기업들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아마 예술 그거는 보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이제 지금 한 5% 정도 했는데 네, 여기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며칠까지 정말 좋은 말씀, 현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뭐 마피아 값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한 차 2대를 더 팔아야 될 정도. 만석으로 매진됐는데도 네, 매진이 된다는 게 매진이 됐을 때 지금 구조상은 티켓 값이 10,000원, 23,000원, 3만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술인이 한 60명 정도 되고 거기다 음향, 그다음에 공연장도 제가 대관하는 비용이나 장르가 나눠져 있는데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또그 대관료가 다릅니다. 네. 이제 제가 또 대관하게 되면 그 금액이나 또 서울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오는 금액이나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촌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간 바인딩의 정진경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가게 됐는데요. 저는 사람하고 예술을 연결해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가는 바인딩 대표 정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거는 조금 신박한 아이디어가 조금 떠올라서 그래서 솔직히 오늘 방금 아사나이 대표님이랑 나가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100% 공감이 가고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100%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생각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해서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저는 전시기획 그리고 교육기획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온 작가인데요. 지금 예술 지원 구조는 작가들한테 매년 새로운 것만 요구합니다.
1년 동안 아이 키우듯이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도 내년 지원을 받으려면 또 다른 생소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1년 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지만 또 이 또한 새롭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잘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서랍 한켠에 묵혀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비전,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속 가능한 비전과는 거리가 참 멀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기존의 사업들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 사업들 때문에 많이 영향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다그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으나 근데 이거를 해결할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원 사업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창원 국가산단의 기업 예산하고 작가들의 숙련된 기술력, 기획력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왜 굳이 창원에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나가다 대표님과 똑같이 기업들의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나 공장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지로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은 영화관 티켓이나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걸 받으신대요. 그래서 조금은 드는 생각이 기업들은 해마다 사회공헌이나 문화 관련 영역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예산들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기업의 복지와 예술을 결합하는 데 쓰면 어떨까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생 모델로서 기업 복지형 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서랍 속의 아이디어를 부활시키고 산단 환경의 예술적 혁신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제안해드린 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데 솔직히 창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이런 플랫폼을 시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창원도 했지만 조금은 더 정교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 정교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소통이 아니라 안부의 소통이 아니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연구하는 정도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의 예산은 정당하게 집중되도록 행정적인 칸막이를 없애고 작가가 서류 작업이 아닌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 중재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접근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문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간을 운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 있는 많은 젊은 작가들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예술가들은 대우받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를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또한 이 사회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한번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한 생태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고 네, 우리 여사님께 그러면 청해 듣겠습니다. 이곳에 문화 쪽이 조금 가까우시죠? 제가 얼마 전 요즘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 이제 여사님들이나 그쪽의 문화계통의 인사들을 많이 봬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그런 문화의 발전, 무슨
K 컬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근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대답을 잘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을 뵈니까 이렇게 말초신경처럼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계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 K컬처가 해외에서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궁금증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거를 느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저희 이분께 예, 많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 좀 많이 정말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국토비서관, 중기비서관, 문화체육비서관 세 분도 오셨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문화예술 정책을 챙겨보다가 드는 생각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분야들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제 일선에 가서 닿아요. 근데 이 문화예술 분야는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또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또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또 이 끝이 없다시피 정말로 다종다기하죠. 그래서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중간쯤에서 이게 멈추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정부패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창작 지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회장들 며칠 다 중간에서 해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회원이나 정말로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한 영역을 하면 거기서 갈라져 나갈 때는 손이 닿지를 않아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의 또 특장점이기도 하죠. 다양함, 독창성, 창의성, 자유로움 뭐 이런 게 속성이다 보니까 너무 다종다양해서 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닿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위에서 아래로 이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부터 좀 주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정책 지원이나 지원 정책 이런 거는 요구 아주 강해요. 그리고 또 통일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문화예술 영역들은 단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너무 다중다기해서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림 그리는 사람도 뭐 동양, 서양 중에서도 뭐 이거 저거 그 중에서도 누구는 나무 그리는 사람 개통, 누구는 뭐 하늘 그리는 사람 이게 또 막 갈라져 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선망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문화예술계의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어쩌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구적으로 썩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건 저희가 좀 많이 해볼 생각인데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기존의 이런 지원 시스템에 의하면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 배불려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도 좀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막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좀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도 대체 누가 이걸 대표하지?
만나면 저쪽에 왜 우리는 안 했어? 이럴 가능성도 많고, 또 수천 명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요. 어쨌든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현장에 일선에 정말 잔뿌리 같은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바이닝 대표님. 저는 조금 접근이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고민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술가 당사자로서 정부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더 주고 지원을 해주고 재료비를 더 쓰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며, 그러면 올해는 300 주고 내년에는 400 주고 이렇게 할 건가? 돈 없으면 어떡하지? 다음엔 안 주겠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예술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을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산단과 함께 이거를 만든다면, 어차피 산단은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의 니즈를 조금 더 어필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약에 만들어 간다면, 좀 이 부분이 꼭 나라에서 작가들한테 밥을 떠먹여주는 방식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여사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짧지만 지역 예술인 분들 뵙고 좋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정책과 제도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동예술촌 차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얘기는 없고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게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 아파트거든요. 그것도 즐길 거리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같이.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창동예술촌은 마산 원도심 상가지구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예술촌 조각가 문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같이 가신 고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동예술촌이 만들어지면 2012년도에 너무 도시가 쇠락되고 하니까 뭐 다른 걸 채워넣을 게 없나 해서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여기 구멍마다 채워보자 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술인들이 창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학교나 이런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열악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좀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예술가의 삶이 없나 했는데 요번에 가로수선이라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내려서 우리 요 거리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동을 들어오면 투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는 추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우리 마산에 좋은 그런 선생님들이 작품 같은 것도 저렴하게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계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하나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굉장히 이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좀 재정비를 좀 해주시면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역 예술인들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 미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마산 인근에 너무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미술인들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거든요. 경상남도 일대가. 그런데 우리는 마산이라는 도시에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훌륭한 땅인데 우리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의 로망이 하나 있다면 거기다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좀 유치를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며 또 한번 기대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라는 무장의 전시 준비에 직접 참여하셨던 창동예술촌 부대표이자 반갑습니다. 창동예술촌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서양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영부인님께서 창동예술촌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이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도 흘렸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멘토멘티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창동예술촌 창원시 사업으로 그때 맺어진 인연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시를 둘러보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작품들 속에서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38살도 있고 뭐 20살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혼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장애로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정말 무장애 전시라고 음성 해설이나 수어 해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성취감을 획득했다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창동예술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런 지도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여기 오늘 보신 것처럼 창동예술촌이 조성되면서 과거 좀 쇠퇴했던 지역이 새로운 또 생기가 좀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초창기의 도시생 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도 좀 접목을 하고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 활용을 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정부 주도의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유형화가 딱 정해지고 이제 때로는 뭐 생활예술시 공급이 우선시 된다든지 또는 뭐 주택 공급이 우선시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창동예술촌 사업처럼 문화와 도시재생을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 부처와 연계가 좀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문체부와 국토부가 같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발굴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되게 많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운영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운영이 좀 미흡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터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리적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좀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끝난 사업지들 대상으로도 좀 몇 개는 선별해서 좀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사업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뭐 특성이라든지 사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이런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공예촌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림창작 공예촌의 청년 공예 작가이자 부림창작 공예촌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창동 예술촌과 함께 이제 부림시장에도 공예 작가들이 활동하는 부림창작 공예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림창작 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인 부림시장 안에서도 쭉 들어가서 상가 안에 밀집되어서 모여 있는 이제 공간이고요. 이제 공예촌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다수의 사업 공모에 지원하며 시장 활성화에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선정되어도 작가들은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사업비의 80% 이상은 항상 재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법 무료로 체험을 1,000원 유료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무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곳간만 열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과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다 보니 안전 인력 부족이나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만큼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비슷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가 공간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가 시장 상가 안에 모여 있다 보니 관리비가 월세보다 많이 나오는 좀 부담이 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로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모자나 이런 티셔츠 같은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고 있는 로컬 브랜드의 마사나의 박승기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총 재미로 사실 시작을 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이거 한번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예상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올해 딱 3월 15일이 저희가 4주년 되는 그런 아사나이의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응원들을 많이 받다 보면 저희가 되게 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되게 뜨거워지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보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이전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으로 되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컬 브랜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런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같이 좀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또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 저희가 실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 그래도 로컬이라는 되게 작은 규모로 마산이라는 이런 지역을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이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지만 너무 시장이 작고 로컬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작은 부분이라서 확장성이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상도 사투리라는 조금 더 넓은 지역성을 로컬성을 조금 띄워서 되게 재밌게 경남 사투리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조금 한편으로는 저희 마산이라는 로컬성이 좀 옅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혹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지방기관, 지방관청이나 이런 곳에서 뭐 다양한 굿즈라든지 이런 증정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도 저희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있는 에코백에다가 이제 기관 부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적고 너무 쓰고 싶은데 사실 조금 들고 다니기 이거 들고 다녀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집에 자꾸 모셔놓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로컬 브랜드들, 각 지방의 로컬 브랜드들 제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서 나눠주시고 이런 증정품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홍보에도 되게 좋고 그런 시장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나갔던 이제 지방에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다시 로컬로 돌아와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제 콜라보도 하면서 성장하면서 되게 높은 퀄리티의 로컬 브랜드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하나 더 오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좀 여사님께서 순회를 다니실 때 모자라든지 이런 걸 좀 로컬 브랜드를 쓰고 다니시게 되면은 되게 홍보랑 마케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소규모 로컬 브랜드들은. 그래서 되게 저희들의 아이돌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가져오신 거 보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선물 혹시 몰라서 선물로 좀 챙겨왔는데 밑에 그러니까 이런 모자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티셔츠 입고 오셨죠? 마산에 공부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콜라보 제품으로 해서 마산 호광장의 상징이 한 건데. 아래는 말 그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말 그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마산이기 때문에 말이랑 되게 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통령님, 지금 저희가 문화 차담인데 차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드셔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눈뜬 채로 기절하고 있는 청년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 대표 최성진입니다. 저번에 대통령님께서 드럼 치시는 거 봤는데요. 저도 제가 전공이 타악기 전공입니다. 그래서 네, 이 따가다가입니다. 네. 저희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는 청년 예술인들 한 60여 명이 같이 하고 있는 단체고요. 이게 매일 출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공모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운영을 할 때 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앙상블이나 이런 또 교육청 사업 같은 거를 공모 또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연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그 창원시립교향악단이라는 또 이렇게 순수 예술단체가 큰 예산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오케스트라도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오케스트라도 민간 프로 오케스트라가 되게 많고요. 모두 이제 클래식을 지향하고 계신데 저희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는 좀 이렇게 재밌는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이 좀 더 찾아왔으면 이렇게 공연장이 조금만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중 공연, 대중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했던 뭐 히사이주조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그런 공연을 지방 연주 단체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성공이 됐는지 창원문화재단에 저희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1,5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1,500만 원 예산이면 정말 좀 부족한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오케스트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2024년에 하니까 3일 만에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으로 또 이제 서울에서 하는 별마당 콘서트에 별마당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거기를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다 하면서 창원에도 이런 걸 하면 안 될까라고 하길래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다가 차를 못 바꾸고 그 공연을 또 했습니다. 네, 그 공연을 해가지고 뭐 손해라고 하면 손해지만은 저는 되게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티켓 값이 3만 원 정도였는데 그 3만 원을 지불하고 오시는 분이 그래도 한 900명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신감을 얻고 25년도에 또 창원시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될까 이제 이미 2번이나 흥행이라면 흥행을 했는데 또 될까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1600석이 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하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저희 단체는 이제 좀 성공한 예술 단체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폐해를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의 제 명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제 통장은 쪼그라들고 있고 네. 내일 또 대출금은 어떡하지? 내일 또 카드값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소규모 앙상블에 지원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라는 거는 수도권 지역에 약간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지방 보조금이랑 이런 걸로 또 운영하기는 너무 힘든데 여기 창원에는 또 국가산단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산단에서 ESG 경영을 또 요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사회적 그런 메세나와 같은 그런 기업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술기업과 매칭을 해주신다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메세나는 예술단체가 기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전화에 아시는 사장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단골집 사장님만 아는데 이렇게 기업들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아마 예술 그거는 보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이제 지금 한 5% 정도 했는데 네, 여기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 참 감사합니다. 뭐 바퀴 하나 값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한 차 2대를 더 팔아야 될 정도. 만석으로 매진됐는데도 네, 매진이 된다는 게 매진이 됐을 때는 지금 구조상은 티켓 값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술인이 한 60명 정도 되고 거기다 음량, 그다음에 공연장도 제가 대관하는 비용이나 이게 장르가 나눠져 있는데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또 그 대관료가 다릅니다. 네. 이제 제가 또 대관하게 되면 그 금액이나 저 서울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오는 금액이나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거는 조금 신박한 아이디어가 조금 떠올라서 그래서 솔직히 오늘 방금 아사나이 대표님이랑 나가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100% 공감이 가고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100%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생각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저는 전시기획 그리고 교육기획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온 작가인데요. 지금 예술 지원 구조는 작가들한테 매년 새로운 것만 요구합니다. 1년 동안 아이 키우듯이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도 내년 지원을 받으려면 또 다른 생소한 아이디어로 짜내야 되고 1년 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지만 또 이 또한 새롭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잘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서랍 한켠에 묵혀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비전,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속 가능한 비전과는 거리가 참 멀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기존의 사업들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 사업들 때문에 많이 영향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다그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으나 근데 이거를 해결할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원 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창원 국가산단의 기업 예산하고 작가들의 숙련된 기술력, 기획력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왜 굳이 창원의 산단의 얘기를 하는 걸까? 나가다 대표님과 똑같이 기업들의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나 공장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지로 어떤 혜택을 받으냐면은 영화권 티켓이나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걸 받으신대요. 그래서 조금은 드는 생각이 기업들은 해마다 사회공헌이나 문화 관련 영역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예산들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기업의 복지와 예술을 결합하는 데 쓰면 어떨까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생 모델로서 기업 복지형 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서랍 속의 아이디어를 부활시키고 산단 환경의 예술적 혁신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제안해드린 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데 솔직히 창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이런 플랫폼을 시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창원도 했지만 조금은 더 정교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 정교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소통이 아니라 안부의 소통이 아니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연구하는 정도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의 예산은 정당하게 집중되도록 행정적인 칸막이를 없애고 작가가 서류 작업이 아닌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 중재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접근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문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간을 운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 있는 많은 젊은 작가들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예술가들은 대우받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를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또한 이 사회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한번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을 듣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요즘 이제 해외 순방을 가면 이제 여사님들이나 그쪽에 문화 계통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그런 문화의 발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세계에서 대상이 되고 궁금증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 많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 좀 많이 정말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비서관 세 분도 오셨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분야들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게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중간쯤에서 이게 멈추고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창작 지원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한 영역을 하면 거기서 갈라져 나갈 때는 손이 닿질 않아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특장점이기도 하죠. 다양함, 독창성, 창의성, 자유로움 뭐 이런 게 속성 지원 정책 이런 거는 요구가 아주 강해요. 문화예술 영역들은 단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양, 서양 중에서도 뭐 이거 저거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원가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의 니즈를 조금 더 어필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약에 만들어 간다면 좀 이 부분이 꼭 나라에서 작가들한테 밥을 떠먹여주는 방식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